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청엔 농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팔아주는 간이 공판장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거와 판매를 모두 해결해주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로 사등면과 상문동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고 3선에 성공한 김혜갑 민홍철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산청엔 농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다 팔아주는 간이 공판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나물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수거와 판매를 모두 해결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깻잎 하우스에서 파릇하게 잘 자란 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낮에는 깻잎이 금방 시들어 해가 없는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농촌의 일손이 달려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슷한 시간 농협 직원은 각 가정을 돌며 경매시장에 내놓을 농산물을 수거해 갑니다. 마을 회관 앞에도 판매할 농산물이 쌓여 있습니다. 운반비나 상하차비는 전부 무료입니다. 농가에서 생산을 해갖고 집 앞에 놨을 때 농협에서 와서 배송을 해주니까 신경은 안 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편리합니다. 경매 시간을 앞두고 간이 공판장에는 농협 직원들이 걷어온 취나물과 쑥, 모이를 비롯해 요즘 한창인 두릅과 엄나무, 가죽순이 가득합니다. 산청군 농협이 운영하는 간이 경매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오전에 매일 열립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임산물이 경매됩니다. 지리산 청정지역 농산물은 뛰어난 품질은 물론 수확 시기도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빨라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가까운 데 경매장이 있다 보니까 출하가 쉽고 기존에 이제 소득이 안 되는 상품들을 저희 농협에 소득화시키다 보니까 농가들의 만족은 높은 편이고요. 텃밭 농산물을 내다 놓으면 다 팔아준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8년 사업을 시작해 첫 해에는 6억 원, 지난해에는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산청에서 키운 농산물을 직접 수거해 팔아주는 간이 경매장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거제시가 남부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로 사등면과 상문동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거제에서 공론화로 주민 갈등을 해소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빠르면 오는 11월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는 남북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로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간담회와 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그리고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후보지 5곳 가운데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은 30%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제시에선 처음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남북 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참여단들이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등면은 사업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확장성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문동은 도심으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등 활용 방안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우선순위 없이 두 곳을 역사 입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 실시 설계 그리고 조기 착공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두 곳은 거제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곳과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기본 노선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한 후 빠르면 11월쯤 거제 역사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환경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재활용 처리 시설. 매일 40톤에 가까운 재활용 쓰레기를 직원들이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늘어났고요.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도 안 되고 같이 플라스틱 안에 많이 들어서 나오는. 보시다시피 재활용 쓰레기가 4m 높이로 쌓여져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부쩍 늘어난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이나 일회용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은 채 곧바로 폐기됩니다. 이곳에서만 재활용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만 하루 10톤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가격이 떨어져 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돼야 될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바다도 마찬가지. 부표로 쏟아버린 페스티로폼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에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전 세계 바다 쓰레기의 80%를 플라스틱이 뒤덮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부 정순화 씨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오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화장품 구매는 자제하고 아이들과 집 밖을 나설 때면 텀블러와 스테인리스 빨대는 필수품입니다. 플라스틱 1,000원, 2,000원짜리보다는 비싸지만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버려지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적인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지자체에선 지난해부터 민원인과 직원들이 사용하던 종이컵을 없앴습니다. 대신 직원들로부터 모은 텀블러 900개를 시청 매점과 회의실에 놓고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너무 많이 쓰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지금 시급한 건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실천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의 당선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은 김해갑 민홍철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경남 도당 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도당의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먼저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경남 도민들께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는 6 내지 7석을 목표로 했는데요. 사실 결과는 조금 거기에 미흡했고 또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득표수로 보면은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은 많은 득표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어떤 채찍질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K적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 부산 쪽의 민주당 후보들은 40%대 득표율이 좀 더 많고요. 근데 경남은 민주당 후보들이 30%대 득표가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번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20대에 비하면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 거의 40%에 접근하는 그런 득표율을 보였을 때 앞으로 상당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여야가 적절하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16개 지역구에서 적절하게 이제 여야가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 상승의 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로 한번 가볼까요? 김해갑 지역의 대표 공약으로 동남권 내륙철도 건설을 내세우셨어요. 수도권에 대응해서 유일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지방 분권의 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봅니다.
동남권 강력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약하고 또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광역교통망이 이제 특히 전철망이 구성이 돼야 된다. 특히 동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출발해서 진영을 거쳐서 김해 북부, 그다음에 양산, 그다음에 동해 남선까지 연결되는 한 55km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동해 남부선에서 해안선으로 연결되는 창원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순환형 철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남권 강력경제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 김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뭘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우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해의 어떤 체질 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소, 의생명 강소 특구에 대한 의생명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R&D 센터라든지 이걸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0만의 동남권 그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그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슈퍼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로 무한 책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까, 상생하는 국회로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생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볼에 차가운 공기가 맴돕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져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는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경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로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3도, 의령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6도, 창녕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저온 현상을 보이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모두 52만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한시 생계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비롯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남도가 어제부터 민생 관련 상담 전화를 받는 민생경제 콜센터 120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등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자리 경제국, 산업혁신국 등에서 파견된 10명의 직원으로 콜센터를 2달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이 지연돼 농번기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9억여 원을 들여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대상을 5개 시군에서 9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도에서는 4, 5월에 과수 솎아내기와 양파, 마늘 수확 등에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의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경남 지역의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은 각각 2,825헥타르와 6,262헥타르로 1년 전보다 양파는 34.8%, 마늘은 5.1%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출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재배 포기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5월 열릴 예정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타당성 조사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1일 하동에서 현장 실사를 갖고 국제기구의 참여와 중앙부처 협력체제 구축, 관람객 유치 방안 등의 보완을 하동군에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쯤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단 조성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진주시 정촌면에 119 안전센터가 건립됩니다. 진주시는 이번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정촌 119 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쯤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긴급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 교실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 후 지난달 2일 1,000여 명에서 3월 중순엔 3,000여 명으로 늘더니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지난 20일에는 1,400여 명이 긴급 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경남의 전체 긴급 돌봄 수는 2만 2천여 명입니다. 9명의 경상대학교 사범대생들이 지난 20일부터 진주 갈전초등학교와 장제초등학교 등에서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상황인데 예비교사인 경상대 사범대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혼자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치매 어르신의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치매 등대지기 활동업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대지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종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 정보 등 비상 문자를 받아 실종자를 찾고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며 함양군에는 모두 341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산청군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이소 파트너 사업에 참여할 1인 가구와 돌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청년과 중장년층 이상 1인 가구 30명, 돌봄 활동가 5명에서 6명으로 산청군은 전체 18,556가구의 50.1%인 9,455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한 6,12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긴급대책 71억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11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의령군이 초보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에게 선도농가와 짝을 이루게 해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같은 현장 실습 연수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 선도농가엔 월 최대 4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